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OX 강의 11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계획으로 왔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구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협의 취득 보는 순간 사법관계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겠네요. 그 행위는 사경제 주체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이 다 수식어에 불과해요.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에 해당됩니다. 맞고요. 2번,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성 긍정하면서도 여기서 틀렸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예요. 집행정지 간에서 요건 미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안 받아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분성 인정되지 않아서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안 되고 집행정지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틀린 거 아닌데 여기 처분성 인정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 됩니다. 3번,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소유권, 범상지 변동시키므로 환지계획은 항고송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환지계획은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도시기본법과 함께 처분성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3번 틀렸고요. 4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 도시기본계획 구속력 없습니다. 처분 해당되지 않죠. 틀렸고요. 5번,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은 항고송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자체가 재건축하기 위한 계획 때문에 소유권 제한받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되는 사례죠. 맞고요. 6번, 8에는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항고송 대상인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아닙니다. 재개발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소유권 분쟁 등 나중에 어떻게 재분배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소유권 바로 영향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 부인이 아니라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7번, 판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행한 택지 공급 방법 결정은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택지 공급 방법 결정행위 자체가 뭐 구체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맞는 말입니다. 8번, 그 도시계획법에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범상이 개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소유권, 건물 증개축 제한받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됩니다. 맞는 말이죠. 9번,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이 기본계획 자체가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근데 이 집은 아주 좋은 것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맞아요. 근데 장기 개발 방향 미래상 제시하는 계획 위반 처리 침이 되어 행정청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인정된다. 이래서 국민에게는 구속력 없지만 행정청에게는 구속력 있다 해서 맞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둘 다 구속력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고 행정청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효력이 없지만 마치 그 행정기관 행정규칙처럼 그들 내부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판례가 둘 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집, 예상문제집 이런 데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혼동되게 돼 있어요. 뭔가 말이 잘 꽈습니다. 출제자가 18년 국가직에서. 근데 국어분 이런 걸 내길 좋아해요. 이렇게 잘 꽈진 건 또 그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10번, 하수도법 5조 2에 의하여 기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 종말 처리소를 설치하는 등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구체성 없고 방향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거죠. 맞는 말입니다. 11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 상세계획 판하는 일반 목욕장 변경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용도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임의로 변경했으면 그 사람에게 기책세가 존재하죠. 행정청의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 폐쇄 명령 내린 거 위법하다가 아니라 적법하겠죠. 약간 국어 실력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 승인권자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걸 거부한 거 수리해 주지 않은 거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12번 공청 이주 대책 없는 도시계획 수립행위는 당연 무효행위다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계획에서 절차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틀린 말입니다. 계획에서 절차하자 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절차하자가 여기서 언급되죠. 그래서 주로 취소에 해당됩니다. 13번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에 관한 권한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결정 고시는 무효다. 아닙니다. 무효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변경에 대한 권한 가진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계획 결정에 있었다 해서 권한 갖고 있기 때문에 무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14번 도지사가 도내 특정 시를 공공기관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한 행위 항고 소송되는 처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혁신도시 입지 선정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처분성 부정됐죠. 틀렸습니다. 15번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한지 예정 지정 처분은 당연 무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 안 거치면 그건 본질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돼서 무효에 해당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환지의 특성을 좀 분석하시고 이해관계인의 공람 절차 안 거쳤고 환지가 소유권 재배치되는데 그 기회 안 줬기 때문에 당연 무효 사례 맞습니다. 16번 후행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계획에 변경 권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계획은 취소가 아니라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권한이죠. 그러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됩니다. 무효 사례예요. 틀렸고요. 17번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라도 국민의 기본권 직접영향 끼치고 법령 뒷받침에 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수 있을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비구속적 계획도 국민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구속적 계획이 처분 안 된다 이런 말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잘 나오죠. 맞고요. 18번 절차법은 계획의 절차 통제 방법으로 관계인과의 협의와 주민의 이해관계에 참여에 관한 일반 규정 두고 있다. 절차법은 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절차법에는 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틀린 말입니다. 19번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 재정 지원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지원금 삭감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장관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장 직선제를 모두 하니까 그걸 좀 개선해라. 다른 방식으로도 총장 뽑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지원금 주고 안 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 삭감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걸 안 따르면 되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에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떤 공권력 행사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립대가 이 지원금 안 오면 국립대 생존이 정말 어려운 건데 현실적인 이 강제성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소원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거는 좀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헌법소원 된다 해서 틀린 말이 됩니다. 20번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집중효는 하나 받으면 나머지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인허가도 마찬가지죠. 집중효는 법률에 명시규정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집중효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이게 허용되죠. 그래서 명시규정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틀려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도 마찬가지죠. 21번 판례에 따르면 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에 있어서 절차 집중설과 실체 집중설 모두 인정된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집중이 할 때 절차 집중과 실체 집중이 있습니다. 절차 집중과 실체 집중 중에 절차 집중되는 거지 절차 집중돼서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체까지 집중돼서 실체까지 생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생략된다 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거지 실체법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건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 집중과 실체 집중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절차 집중만 되며 실체 집중은 인정되지 않죠. 절차에서만 생략됩니다. 실체 모두가 생략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 기본소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뭐가 생략될 수 있는지 절차만 생략되는 거지 실체까지 생략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요. 22. 인허가 의제는 관계기관 권한행사 제약화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 규정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집중요 인허가 의제 모두 법에 근거 있을 때만 이게 허용되죠. 맞고요. 23번. 인허가 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에 근거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아니죠. 인허가 의제 법에 근거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24번. 도시계획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해고요건뿐만 아니라 국토인허법률에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체 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허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각각의 요건이 있다면 모두 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 받았다 해서 나머지 받은 걸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 갖춰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25번.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행정기관에게 제출한다가 아니라 주된 행정청에 의제를 받는 주된 행정청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각각의 행정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의제가 됐으면 주된 거에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26번.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되는 행위 요건 불비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의제된다면 주된 걸 쟁송으로 다투고 주된 거에서 의제된 거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27번도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계획확정 기간이 의제되는 인허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 여부 문제되는데 인허가 실체 요건 및 절차 요건 모두 기속된다는 게 일반적이다가 아닙니다. 실체적 요건, 절차 요건 모두 기속되는 게 아니죠. 네, 이 그림을 좀 봐보세요. 집중요 정도, 인허가 의제제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실체 집중설이 있죠. 절차 집중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집중설은 실체 요건, 절차 요건 모두 생략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적 요건, 실체법적 요건 모두 기속되지 않고 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두 다 생략 가능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다수의 판례예요. 절차 집중설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인 거 생략할 수가 있어요. 절차적인 거 생략하고 갖출 필요 없는 거지만 실체적 요건은 생략하면 안 되고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적은 구속되지 않지만 실체법적인 건 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모두 구속되지 않지만 실체법적인 건 구속되게 되는 이 절차 집중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주민의 의견 등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거지 실체적 요건까지 생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문이 실체 요건, 절차 요건 모두 기속된다가 아니라 실체적만 기속되는 거지 절차적은 기속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번도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 지금 7급에서만 나왔고요. 9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8번 보시면 신청된 주된 인허가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되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칠 필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같은 이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 곧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27번 주된 인허가인 건축 불허 처분하면서 건축 불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 안 해줬다는 거죠. 그 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되는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들고 있다면 건축 불허 처분 받은 자는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관해서도 소송 제기 다툴 수 있다. 아닙니다. 주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툴 수 있죠. 그래서 주된 건축 불허가 처분을 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제되는 걸 거기서 한꺼번에 다퉈야 되겠죠. 주된 거가 있는데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30번 주된 인허가 처분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를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 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쟁송 제기해야 된다. 이러지 않죠. 주된 거를 다퉈야 됩니다. 내용 같은 문제입니다. 주된 걸 다퉈야지 인허가 거부에 대한 그 쟁송 제기 별도로 주된 거 외에 의제되는 걸 별도로 쟁송 제기하지 않습니다. 31번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하기 전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의 관계기관 장과 협의를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관계기관 장이 협의가 요구될 때 주된 거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걸 거칠 필요 없으며 주된 것만 거치면 되게 됩니다. 의제되는 모든 것들을 거칠 필요는 없죠. 그게 인허가 의제 제도 취지에 맞게 됩니다. 틀렸고요. 32번 공유수면 조명호가 필요로 하는 채광기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조명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광기 인가 처분은 이를 사유로 채광객 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아닙니다. 공유수면 조명 허가를 받으면 채광객 인가가 거기 받게 되게 됩니다. 이 지문은 이것이 주된 거네요. 채광객 인가 신청이 주된 겁니다. 채광객 인가 신청을 행정청이 해주면 공유수면 조명 허가가 의제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된 거고요. 이게 의제되는 거죠. 근데 이 의제되는 거 채광 인가를 이를 행정청이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그러니까 의제되는 걸 허용하지 않고 해버리면 의제되는 걸 거절당하면 주된 채광 인가를 반려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려할 수 있죠. 의제되는 게 거절당하면 주된 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주된 것이 이거라는 걸 캐치하시면 돼요. 33번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促진법에 따라 관계기관 장과 협의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한 이상 허가인가 결정 승인 등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에 중앙도시개발위원회나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칠 필요 없다. 아까 절차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34번 건축 불허 처분하면서 불허 사유에 형질 변경 불허나 사유 들고 있는 경우 건축 불허가를 왜 했냐면 형질 변경 안 해주니까 불허했죠. 그 건축 불허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허가 처분이 존재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툴 것은 건축 불허 처분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죠. 주된 것만 다투기 때문에요. 틀렸고요. 35번 건축 불허 처분하는 쟁송과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 처분 취소홍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가에 관하여 불가쟁력 발생한다. 자, 이런 지문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주된 건축 불허 처분 갖고 쟁송 들어가죠. 그걸 있는데 형질 변경을 가지고 쟁송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쟁송 제기 안 했죠. 쟁송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 형질 변경 불허가가 불가쟁력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쟁송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주된 것이 소송 가고 이거 안 간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 해서 쟁송기간 놓쳐버려 가지고 불가쟁력 발생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참 까다로운 건데 그래서 주된 것만 다툴 때 안 다투는 거 의제되고 안 다투는 걸 가만 놔뒀다 해서 그것에 불가쟁력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요. 36번 건초가 받은 경우에 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준 허가 받은 곳으로 의제되는 건초가 받으면 이런 게 의제됩니다. 인허가 의제의 경우 건축학권자는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사유를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 농지준용 불허 사유 들고 있다면 건축 불허가 처분한 소송과 별개로 형질 변경, 농지준용 쟁송 제기해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주된 걸 쟁송 제기해야지 의제되는 걸 따로 쟁송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거 쟁송 제기 안 한다고 해서 불가쟁력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틀렸고요. 37.
형량하자입니다. 형량시 여러 간의 이익을 형량했으나 객관성 비례성을 결하면 해탈하고 한다. 아니죠. 이 비 때문에 오형량입니다. 비례성.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 비례성 결하면 오비라고 해서 형량의 오형량이라고 했죠. 해태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고 오면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쉬운 건데 틀린 말이죠. 38. 이경량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려상 일부를 누락했다면 흠결이죠. 누락했으면 흠결, 이경량이 있어 정당성 결한 것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누락한 것도 위법하죠. 틀렸고요. 39. 장기 미집행 도시계 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틀렸죠.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 결정 실효제도가 도시계 결정이 실효 사라지게 하려면 헌법상 재산권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제도를 사라지게 하려면 추상적인 헌법의 재산권 갖고는 안 되며 개별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당연히 도출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40번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 결정에 불가쟁력 발생했다면 당의 도시계 결정이 당연무효가 이상 하자이로 후에는 수용재결 취소 구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자의 승계예요. 그래서 불가쟁력 발생했죠. 아는 자가 도시계 결정 불가쟁력 발생했고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 되겠죠. 후행 수용재결 처분. 그 수용재결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뜨거나 생소한 말이 나오면 하자 승계는 부정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투냐? 불가쟁력 떴죠. 다투는가의 문제가 되죠. 후행 처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 불가쟁력인데 승계 안 되는 사례니까 하자 승계 부정된 사례로 가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1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형량명령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때도 행정계획의 일종이므로 형량하자 형량명령은 적용되고 있죠.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틀렸고요. 42.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맞습니다. 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맞죠? 계획에 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43.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 끼치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하여 그대로 실질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비구속적 계획안이 헌재 헌법소원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네요. 44번 국민의 기본권 직접 끼치고 법령 뒷받침에 실질될 것 예상되는 하는 경우 비구속적 계획안 헌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같은 내용이죠. 헌법소원 될 수 있습니다. 45. 행정주체가 구체적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위반 제한, 변경 신청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형성의 자유 이게 계획재량이죠.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계획재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한계, 형량명령의 한계를 받아야 되는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도 동일하게 그런 제한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46. 계획에는 변화 가능성 내재 있으므로 국민은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 총권이 널리 인정된다. 계획보장은 원칙 인정되지 않죠. 예외적 인정되며 계획보장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틀렸고요. 47.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국토이용계획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폐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인 계획 변경 폐지 이런 거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틀렸죠. 48번 도시 및 계획유연 법률상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 의한 도시군계획 결정의 변경 신청에 대해 관할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거부행위 항고송들은 처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 소유권자나 또는 그 적정통을 받은 자 이런 이해관계에게 있는 주민에게는 변경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죠. 키워드가 이제 이해관계입니다. 소유자 개념도 될 것이고 그 폐기물 사업에 적정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49. 확정 계획에 대하여
사정 변경 이후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 인정된다.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변경 신청권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50번 국토계획 및 운영 법률상에 도시계획 결정, 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또 이해관계 있는 주민입니다. 그럼 위반 요구 신청권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해관계 있을 때 이때는 신청권이 있게 됩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51번 대법원 판례에 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 규정하는 시설 등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자에게도 국토교통관리법에 이용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폐기물 사업에 적정 도움 받은 자, 자기 땅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이런 걸로 변경 구할 권리가 있고 그 신청한 권리 거부했으면 처분되기 때문에 그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같은 취지가 이제 나옵니다. 52번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도움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허가 받기 위하여 국토이용 계획 변경 선행해야 되는 경우 일반 수상주로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변경 신청할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폐기물 사업에 적동 받은 자 이런 변경 신청할 권리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3번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보호구역 지정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틀렸죠. 소유자는 이런 권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부행위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처분이 되게 됩니다. 소유자니까요. 틀렸고요. 54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도 위반권자 도시계획 위반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이 신청권이 있게 됩니다. 틀렸죠. 같은 취지입니다. 비슷비슷한 판례들이에요. 조금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계획이었고요. 행정 절차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헌법 12조 1항과 1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헌법의 적법 절차 이 원칙은 행정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단답형이고요. 2번 헌재는 적법 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 원리라는 헌법 원리에서 찾고 있다.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는 적법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 원리도 물론 간접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 원리를 해서 이 내용을 찾고 있죠. 틀린 말입니다. 3번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행사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거나 여기서 틀렸습니다. 절차를 모두 거쳐주면 신속성에서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절차를 다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신속성 도모하고자 여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예요. 절차법을 제정했다. 신속성 도모하고 절차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 행정절차법은 절차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 일부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차규정 중심이지만요. 맞고요. 5번 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사항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는 있습니다. 공법사항 계약은 규정이 없죠. 그래서 행정예고만 있습니다. 틀렸고요. 6번 다수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1인에 대한 행정적인 통지는 모든 당사자의 효력이 있다. 이러지 않죠. 예, 대표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사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표자를 이렇게 3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겠죠. 행정청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선정대표자 뽑죠. 그러면 행정청이 대표자 1인에게 어떤 일을 하면 그건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통지만큼은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1인에 대한 통지가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러면 틀려요.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만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헷갈리기 딱 좋은데 이거를 최근에 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쯤에 나왔고 한참 안 나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깔끔한 문제는 아닌데 혼동되는데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틀렸고요.
7번. 자, 7번 갑니다. 절차법에는 처분 절차, 행정입법 절차, 행정예고 절차, 상세 규정 두고 있으나 지도 절차 규정이 없다. 아니죠. 지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행정지도 있잖아요. 틀렸고요. 8번.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직해임과도 마찬가지죠. 별도 구제절차 따로 있죠. 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는 소청심사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때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게 되죠. 역시 9번도 군인사법상의 보직해임 처분에는 처분의 근거 유죄시 등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별도 구제절차, 보직해임 심사위원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10번. 정규 공무로 임용된 사람에게 15 임용 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15 임용을 취소한다는 처분에 대하여 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15 임용 취소할 때도 절차법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게 이제 좀 더 막 다른 말이 들어와서 공무원 인사관계 이런 건 예외가 된다 어쩐다면서 해야 되는데 15 임용 취소 절차법 적용되고 있습니다. 11번. 대통령에 의한 방송국 사장 해임에는 절차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KBS 정의원주 사장 해임 당했을 때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 되며 안 거치면 절차하자 취소 사유가 되며 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12번 공기업 사장, 방금 정의원주 KBS 사장 이야기입니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 사유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예, 절차하자 있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되니까 맞는 말이죠. 13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절차법 규정은 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군인사법의 진급선발 취소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위해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직해임이 아니라 진급선발 취소에는 또 적용돼야죠. 진급선발 취소에는 적용됐던 사례입니다. 공무원법의 직위해제는 적용되지 않고요. 진급선발 취소에는 적용돼야 됩니다. 다 틀렸네요. 그래서 다 혼동되게 해놨습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리고 14번 절차 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 인사관계 처분의 전부에 대해서 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전부가 아니죠. 뭐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그런 내용이 붙어야 되며 전부에 대해서 배제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15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게 인정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이러지 않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들이 모두 다요. 연결되어 있죠. 네, 이 판례는 이 판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관계 처분의 전부에 대해 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게 인정되는 처분이나 이제 2. 절차에 준하는 절차 거치도록 하는 처분의 경우에만 절차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인사관계 무조건 배제 아니라 이때에만 인사관계에 관한 내용에서 절차법이 배제되죠. 그래서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게 인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돼서 절차에 준하는 절차 거치를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배제되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그때만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질상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나오겠죠.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절차에 준하는 절차 이라고 두 가지 이때만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잘 찾아보시고요. 16번 공정거래 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절차법 소정의 의견 청취 생략서에 존재한다면 절차법 적용하여 생략할 수 있다. 생략서가 존재해서 생략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생략서에 존재한다 해서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략서에 존재한다 해서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주의해야 할 질문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미 7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직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17번 이해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17번 대법원판에 따르면 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 결정에 대해서 절차법 적용하여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예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같은 지문입니다. 연습 잘하세요. 18번 대법원은 묘지공원 하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이 공동 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 건립협의회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에 대해 절차법에 정한 절차 준수하여야 한다고 봤다. 아니죠.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봤습니다. 민법적인 비영리법인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민법적인 걸로 평가했죠. 절차 준수할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틀렸고요. 19번은 최근에 기출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출을 안 넣었는데 기출이 다 됐어요. 3군 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은 신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 절차법 시행령 2조 8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6군 3사관학교 장교대는 이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할 때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아닌 변호사 나와서 진술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 위법하게 된다 해서 절차하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절차법 적용되는 케이스였죠. 맞고요. 20번 행정청이 구관광진흥법에 규정에 하여 유언실업자 지승계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언실업자에 대하여 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거칠 필요 없다. 지승계하면 종전영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종전영업자에게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21번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통감독 상급청이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이게 아니죠. 각 상급행정청 협의로 결정합니다. 각 상급행정청 협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나오면 안 되죠. 예, 또 여기 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22번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통감독 상급청이 관할 결정하며 공통감독 상급청이 없는 경우 당해 행정청 협의로가 아니라 상급행정청 각 상급행정청 협의로 결정하지 당해 행정청 협의로가 아닙니다. 상급행정청 각 상급행정청 협의로 결정하죠. 틀렸고요. 23번 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등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복효적 3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직권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까지 말하죠. 맞습니다. 복효적 3자까지 의미하지 않고 3자 대난 사전통지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맞았고요. 24번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무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청인의 컴퓨터가 아니라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보죠. 신청인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때는 맞아요. 행정청의 컴퓨터죠. 틀렸고요. 25번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해명에 대한 검토 요청한 것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검토 요청만 갖고는 확정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맞고요. 26번 행정청 직권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당사자 개념에 포함됩니다. 복효적 3자는 아니지만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에 해당되죠. 틀렸고요. 27번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에 대한 영업자 지승계 수리 처분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는 다소 권익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지승계할 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같은 취지입니다. 28번 행정청이 구 체육소를 설치하는 법률에 규정하여 체육소업자 지승계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종전 체육소업자에 대하여 절차법의 사전 통지 등 절차 거칠 필요 없다. 틀렸죠. 절차 거쳐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29번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에 하자 중대명백 원칙적 무효다. 맞습니다. 문서로 할 처분을 문서로 안 해버리면 무효 사유에 해당되죠. 맞고요. 30번 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취소 대상이 된다. 다 모순되죠. 그래서 무효에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31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3자라도 법적 포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절차법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우리가 복효적 3자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차에서 참여하게 된 이익관계인이 되는 거지 복효적 아닌 3자, 당사자인 3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죠. 복효적 3자까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32번 전자문서로 처분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전자문서 동의를 요하게 되죠. 틀렸고요. 33. 행정청 신청이 구비수로 미비 흠이 있는 경우 지시 없이 신청을 반려한다. 아니죠. 보완을 요구해야 되겠죠. 보완을 요하고 안 따르면 반려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34. 강조를 많이 했던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다르지만 절차법에 처분 절차하여 이유 제시해야 된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할 때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분 절차에서만 이유 제시하면 되죠. 비권력적 작용 이때 이유 부기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요. 35. 단순 반복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유 부기 예외인데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이죠. 경미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 명백히 할 수 있을 때 이유 부기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가 되죠. 중대한이 아니라 경미한입니다. 그래서 말 만들어서 우리 여자 이름 경미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36. 신청 내용 모두 인지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 제시 의무 면제되지만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 된다.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할 때는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거였죠. 그래서 틀린 말인데 기본서 내용을 좀 보시면 기역, 니은, 이유 부기 예외죠. 모두 인지하는 처분, 반복,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 가지 긴급한 처분이 필요가 있는 경우. 근데 이 기역, 니은은 니은 디귿은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기역의 경우는 요청이 있다 해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거 말장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6번에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면제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요청하면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건 요청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틀렸고요. 37. 판례하면 이유제시하자와 관련 이유제시 전이었거나 중요사항 기재 결여된 경우 무효로 보고 그 외에는 취소로 본다.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죠. 이건 학설의 입장이에요. 학설은 이렇게 봅니다만 판례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취소로 봅니다. 판례는 이 구별 없이 원칙적으로 이유부기하자를 흠결이든 불충분이든 취소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틀렸고요. 38. 교육부 장관 부적격 사유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력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 후보자 그 사건에서 대학교 총장을 이제 선임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그 1순위자와 2순위자를 같이 후보자로 제청을 하죠. 근데 임용 제청을 교육부 장관이 1순위자가 아니라 2순위자에게 임용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2순위자를 임명해 버립니다. 그럼 임명한 거 자체로서 임명에서 탈락된 사람은 다른 사람 임명을 하게 되면 자기는 당연히 탈락된 거니까 그 자체로 이유부기를 다 한 겁니다.
누군가를 임명했다는 건 누구를 떨어뜨렸다는 거고, 임명했다는 게 떨어뜨린 사람에게는 이유 제시한 것이지. 다시 한번, 교육부 장관 부적격성이 없는 후보들 사이, 즉 두 사람 중에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 총장 임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채청하는 경우 임용 채청이 자체로서 이유 제시사한 것이며, 맞아요. 여기에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인데, 대학교 총장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임용을 하면 누군가는 떨어뜨린 거고, 임용했다는 게 떨어뜨린 사람에게 할 말 다 한 거지, 별도로 떨어진 사람에게 구체적 심사 항목 등 이런 거 밝힐 필요가 없죠. 여러분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누가 합격했고 누구는 떨어진 건데, 그 떨어진 수험생에게 심사 항목을 밝히진 않죠. 그냥 합격 명단에 없으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밝힐 의무는 없죠. 근데 지문상으로 이유 제시 다한 것이며 다한 것이 아니며 개별 심사 항목 고려해서 평가 절차 밝힐 의무가 있다. 이러면 문장이 훨씬 매끄러워요. 구체적인 심사평가 항목 밝혀야 된다.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게 하면 이 지문이 상당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맞고요. 39. 행정청이 신청 내용 보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하는 경우 이유 제시를 하야 한다.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할 때 이유 제시할 필요 없죠. 틀렸고요. 40번. 이유 제시는 처분에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 보장하기 위해서 처분에 압수함이 원칙이다. 아니죠. 처분 시에 이유 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틀렸고요. 41번. 행정청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가 요청하여도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 아니죠. 경미하면 아까 중대가 아니라 경미하면 요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거죠. 그럼 요청하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틀렸고요. 42. 부가처분에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장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일부 누락됐다면 이유 제시하자는 치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앞서 보낸 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장이 다 기재됐다면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치유 인정된 사례였죠. 43. 신청 내용을 모두 근저한 처분이랄지라도 이유 제시해야 할 의무가 완화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다.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유 제시가 완화되는 거 아니다가 아니라 완화돼 버립니다. 신청 내용 그대로 인정할 때는 요청이 있다 해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완화되는 거겠죠. 틀렸고요. 44.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최근 건데 좋습니다. 수개 처분 사유 일부가 위법하면 위법해도 다른 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가 위법하다 해도 다른 처분이 메꿔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틀렸고요. 45.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할 필요 있는 경우 처분의 근거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청이 없어도 이유 제시해야 된다. 아니죠. 이때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면 해줘야 되죠. 틀렸고요. 46번. 당사가 근거 규정 명시하에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함에 있어 근거 일정도 할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한 경우 근거 이유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할 수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우리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제시는 해야 되죠. 그리고 이유 제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야 됩니다만 신청에 대한 거부는 알고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유 부기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 제시한 경우 이유 구체적 조항까지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일단 맞는 말이죠. 이유 부기의 예외와 이유 부기 범위입니다. 47번.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실에 의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 상세 기재했으나 종목 표시 세목은 기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율을 납세액의 상세 기재했으면 세목은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꼭 상세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라고 할 것 같지만 그 세율 상세 기재했고 세목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위법이 불충분하지 그건 아니고 괜찮다라고 봤었죠. 맞는 말입니다. 14, 18번 단순 반복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유 제시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 이유부기 안 해도 되지만 요청하면 해줘야 되는 요청하면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죠. 맞는 말입니다. 49.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당사자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유지할 뿐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하다. 방금 했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는 알고 신청하기 때문에 이유부기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위법하다. 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50번 사전 통지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의견 청취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네, 여기 내용을 좀 봐보시면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고 예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사전 통지 예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의견 청취로 넘어가요. 사전 통지한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죠. 근데 의견 청취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뜻을 명예하게 표현한 경우 한 가지 때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세 가지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사전 통지 예외와 의견 청취 예외 세 가지는 공통돼요. 사전 통지할 수 있는 세 가지와 의견 진술을 포기한 뜻을 명예하게 표시한 경우 네 가지일 때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사전 통지무가 면제되면 의견 청취무도 면제되죠. 왜? 같은 공통 세 가지니까요. 두 번째 사전 통지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 실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통지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무가 면제되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다 면제됩니다. 공통된 세 가지가 있고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사전 통지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의견 청취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가 아니라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면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세 가지가 공통된 예외이니까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연습 잘 해보세요. 그리고 51번은 이거 못 들어가겠네요. 시간상으로 51은 다음 강의로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